네, 시장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간 좀 포기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찬찬히 좀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서 앞으로에 대한 분위기를 좀 염두에 두면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중국 얘기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투자증권 백관열입니다. 네네. 자, 우선 오늘 한 줄 평은 상당히 엇갈리네요. 긍정적인 지표와 문제는 부동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중국과 관련해가지고 우선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우선 3분기 GDP 성장률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면서 연간 GDP 성장률 목표치인 5% 달성엔 좀 큰 무리가 없게 되었고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이제 2개월 연속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경기 바닥 통과 기대감이 좀 형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환호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중동 전쟁, 미국 국채 부담 같은 대외 리스크도 있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부동산발 노이즈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지표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컨트리 가든 디폴트 이슈가 부각이 된 점이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저항선인 3,000포인트 선이 붕괴가 되면서 연중 최저치를 터치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들어서는 이제 중국 대표 국부펀드가 ETF 매입을 통해서 증시 안정화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또 엊그저께 중국 정부가 1조 위안의 특별 국채 발행을 결정하면서 증시 낙폭이 일부 만회해 나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참 쉽지 않은 악재들이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이 주목해야 될 중국의 이슈들 어떤 부분을 좀 포인트로 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특별 국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이제 화요일 밤에 중국 정부가 특별 국채 1조 위안을 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 국채는 말 그대로 이러한 특수한 시기에 경기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수단으로 과거에도 아시아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만 발행을 했었습니다. 이번 1조 위안 특별국채 발행으로 중국 정부의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은 3.8%가 될 거고요. 이는 지난 3월 양회에서 설정한 3%보다 0.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용되는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재해, 홍수 같은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이제 시설 재건 등 이러한 인프라 투자에 활용될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장 자금이 투입되더라도 벌써 연말이 다가온 상황이고 이제 재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특별국채를 통한 인프라 투자 효과는 올해가 아니고 적어도 내년 아니면 그 후에 반영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출연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 특별국채 발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7월 중국 정부의 최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에서 이미 해당 방안을 제안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원이 제안한 것들이 정부가 대부분 수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사실상 엄청 서프라이즈한 정책은 아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된 부양책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현재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인 토지 매각 이익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크게 줄어든 탓에 지방정부들의 재정 수입이 악화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슈는 이제 추가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 마련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위해서 마련한 정책들이 좀 주요적으로 뭐가 있냐면 주담대 금리 인하라든지 뭐 LTV 규제 완화, 구매 제한 완화, 생애 첫 주택 혜택을 조건을 완화하는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이었는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부동산 규제 완화 가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사회과학원이 제안한 정책들이 대부분 정부가 수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어떤 정책을 제안을 했다라고 보시면 바로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사회과학원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과거에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과열 해소에는 좀 도움이 됐지만 당초 의도와 달리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만 늘었고 정작 서민들은 수혜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면은 그동안 억눌렸었던 이제 이 고소득층의 주택 소비를 좀 유도할 수 있겠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추가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세수가 회복이 되면은 그거를 통해서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서 이들의 주거난이 해결이 되는 이러한 부동산 경기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는 그런 조치로 좀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결론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를 쓸 만큼 쓴 것 같지만 여전히 좀 남아있다는 점이겠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계속해서 지연이 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같은 이러한 추가적인 정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이 모두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여러 입장에서 이제 중국 당국이 정책들을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를 해주셨던 이 컨트리 가든 디폴트 소식과 관련해서 이게 좀 큰 악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 컨트리 가든이라는 기업이 계속 노이즈가 발생되고 있는데, 근데 크게 문제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국내채랑 해외채에 대한 원금이라든지 이자 지급 불능 우려인데, 국내채 같은 경우에는 채권단이랑 합의를 봐서 임시화편으로 상환 일정을 연기를 해서 좀 시간을 벌어놓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되고 좀 실적이 돌아오면은 그때 뭐 갚겠다 이런 식인 것 같은데, 문제는 좀 해외채입니다. 9월 17일에 만기가 돌아온 약 1,500만 달러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해외 채권단이랑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30일간의 유예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채권 이자를 갚지 못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단에서 채권 원금을 달라고 하면은 좀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된다고 하고요. 또 중국 언론에서도 해당 소식에 대해서 크게 보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좀 크게 부도가 난다고 해도 중국 부동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독과점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1, 2, 3등 부동산 기업의 마켓시어를 합쳐도 약 15%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 7위 하는 기업 하나가 망한다고 해도 사실상 경제가 무너질 정도의 그런 우려를 할 필요 없다라고 좀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센티먼트 상으로는 단기적으로 좀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을 좀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디폴트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그런 재료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오늘부터 왕이 외교부장이 방미 일정이 시작이 되고요.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뭐 미국이 중국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고 중국도 이에 맞서서 뭐 흑연이라는 이 광물을 수출 제한을 강화하면서 좀 미중 갈등 이슈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양국이 소통 채널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겠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조업 경기를 좀 중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산업재 기업 이익 지표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폭을 좀 축소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계속 지속될지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내용들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우 차이나는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이었습니다.